장윤경 칼럼, 아들 예준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제5화. 선생님, 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학교라는 문턱은 생각보다 높았다. 나만 그런 걸까? 그날 아침이면 밥도 삼키지 못했고 체중이 빠져 있곤 했다. 한 달에 한두 번 뵙는 소아정신과 병원장님의 진료실 앞은 마치 교무실에 불려간 문제 학생이 된 것처럼 늘 긴장감 그 자체였다. 전날 밤이면 나는 당신은 원장님께 뭘 물어볼 거야? 늘 나만 질문하잖아, 안 그래? 날선 목소리로 나의 불안을 남편 탓으로 돌렸지만 다음 날이면 늘 병원 대기실 앞은 남편과 함께였다. 예준이는 밤새 좀 어땠나요? 원장님, 다행히 어젯밤은 편히 잠들더라고요. 다만 손톱이 가려운지 자꾸 손톱과 손톱을 비비고 가렵고 따갑다고 해요. 그 때문에 다시 집중력도 좀 깨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약물치료 4개월간 손톱을 너무 뜯어서인지 손톱의 모양이 변할 정도로 전혀 자라질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잘라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약을 먹는 동안은 좀 연필 흔드는 상동 행동은 줄었는데 뭐랄까. 제 눈에 그전과 달리 아이가 웃을 상황인데도 예전처럼 밝게 웃지 못하고 뭔가에 억눌린 느낌이 보여 걱정되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 영상에 아이가 손까지 미세하게 떤다고 하니 저도 너무 놀랐어요. 아, 그래요? 예준이의 경우는 약물 치료 시 뇌로 가야 하는 약물 일부가 말초신경인 손끝으로 약물이 새는 흔한 부작용이 보이네요. 너무 놀라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 시작한 용량도 체중 대비 3분의 1에 불과한데 다른 장애 아이들과 달리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듯해요. 우선 약을 다른 약으로 바꾸고 조절약과 섞어가면서 교체 후 경과를 다시 2주 뒤 봅시다. 늘 원장님 진료실 문을 나설 때면 짧은 10여 분 면담이 마치 1시간 뜨거운 습식 사우나를 한 것 같았다. 1층 처방전을 제출하는 약국 대기실 앞은 무거운 마음 탓에 이름이 호명될 때까지 주변 카페를 서성대곤 했다. 언제부턴가 우리 부부는 병원 면담이 끝나고 나면 1층 로비에서 약을 기다리는 동안 장애 청년들이 근무하는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 한 잔을 나눠 마시는 소소한 우리 부부만의 루틴이 만들어져 있었다. 장애 청년들이 판매하는 음료는 참 정직한 비율의 맛이었다. 나를 만날 때마다 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이 음료 얼음이 들어간 차가운 음료인데 괜찮으실까요? 라고 같은 질문을 늘 하는 정직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안부를 묻는 오늘의 주치의는 이 친구네 싶을 만큼 그 모습이 고마웠다. 어떤 날은 오늘도 이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 원장님 면담이 드디어 끝났구나 라는 안도감도 있었고 이 다음에 내 새끼도 이런 곳에서 일할 수만 있음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카페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행동과 말투 하나하나가 스무디가 나오기까지 엄마의 시선으로 유심히 그들을 살폈다. 그렇게 받아든 그 딸기 스무디 감동의 맛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새해가 오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장은 나의 아들 관찰 기록으로 부풀기 시작했다. 그리고 초등 입학 전 밀린 숙제 해치우듯 아이와 영화, 뮤지컬, 놀이터에 쉼없이 아들과 함께 보냈다.
약기운이 도는 시간대면 예준이는 평소에 내가 그토록 없애고 싶었던 혼잣말도 연필 흔드는 상동 행동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한 건 무표정 속 멍한 눈빛과 자라지 않는 손톱이었다. 눈이 채 녹지 않았던 어린이집 졸업식 날, 먼 발치에서 특수교사 담임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을 뿐인데 뭐가 그리 고맙고 미안했는지 서로가 말없이 눈으로 안아주고 울며 서로의 미래를 응원했다. 얼마 뒤 찾아온 초등 입학식 날, 입학생들 무리에 섞인 아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마음과 흐를 것 같은 눈물을 기도로 삼킨 채 학부형이 되었다. 사랑해 예준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오기야. 약속. 우리 아들 힘내. 새 책가방보다 작아 보이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치 수능 입시 수험생 엄마, 매일 군 입대시키는 엄마이냐. 눈앞에서 아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돌아서지 못하는 3월의 교문 앞 헬리콥터 맘이 되어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입학 5일 만에 금요일 오후, 1학년 담임선생님은 예고도 없이 나를 부르셨다. 어머니, 예준이 도움반 다음 주부터 내려가야 하는 거 아시죠? 보통 이런 아이들은 제 경험상 바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칭찬 스티커 안 주니까 좀 울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아이가 가르기, 모으기, 수학의 셈을 할 줄 안다고 하신 거 맞나요? 급하니까 짝꿍 거 보고 쓰길래 제가 시험지에 뺏었고요. 그 벌로 칭찬 스티커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 예준이 짝꿍은 엄마가 안 계신 ADHD 아이인데 그 아이의 경우 지금 폭력 행동으로 제가 그 아버지와 소통이 안 돼 좀 힘들어요. 하지만 특수 아동도 아니고 그 친구는 단순히 행동 조절이 안 되는 친구라 제가 교실 내 데리고 있어야 하는 아이지만 예준이 경우는 다르죠. 예준이는 분명 특수교육 대상자이고 복지카드 소지자인데 어머니, 왜 일반 학급으로 체크해서 완전 통합을 지원청에 요구하신 거죠? 그리고 어머니, 저희 반 비장애 아이들도 초등 1학년이라 아직 어린데 예준이가 발달장애니까 짝꿍이 도움을 받는다? 이건 어머님 욕심이세요. 그러다 보면 다른 부모님들께서 매일 제게 짝 바꿔달라 항의 전화 올 수 있다는 거 좀 아셨으면 해요. 다음 주 월요일이 도움교실에서 IEP 개별화 회의 날인 거 아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수학급으로 원하신다고 체크하시고 다시 특수교육지원청에 제출하셔야 예준이 도움반 이용도 가능해요. 그리고 어머니, 실례지만 예준이 부모님 직업이 나와 나이가 같으시다면서 내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심히 살피시는 담임교사는 내게 무척이나 건조한 목소리로 쉼없이 나를 다그쳤다. 평생을 살면서 인생 계획서에서 아들의 장애 등록 이후로 상상하지 못했던 두 번째 슬픈 경험이었기 때문일까? 나는 지금도 그날의 담임교사 말투와 대사 하나하나를 잊을 수 없다. 내가 유예까지 하고 학교 준비를 했건만 시작부터 학교라는 문턱은 생각보다 높았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은 장애 아이에게 무척이나 인색했다. 입학하는 장애 아이 중 그나마 예준이가 제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제가 받았는데 생각보다 아니다라는 말까지 내게 서슴없이 했다. 그렇게 말 잘하던 기자 출신인 나도 자식 앞에 장사가 없었다. 몇 마디 대답도 못한 채 교문을 나서
집 돌아오는 길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남편과 의논을 하고 싶었지만 그저 학교 면담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겨웠고 월요일 오후가 사형 선고 날처럼 다가오는 게 두려웠다. 주말 내내 2kg가 빠졌다. 심호흡한 뒤 거울 속에 나 예준맘에게 말했다. 야, 어딜 물러서 어림없어? 정신 차려 예준이 엄마. 작전 시작. 절대 플랜 B는 없어. 못 먹어도 고야. 들이대 까짓거. 내 아내의 총소리가 나를 깨웠다. 월요일 오후 친정엄마께 예준이의 오후 치료실을 부탁한 채 우리 부부는 개별화 회의라는 작전명을 위한 완전군장으로 도움 교실을 찾았다. 오후 3시 40분 담임교사와 특수교사 그리고 우리 부부만을 감싸는 학교 종소리가 텅 빈 학교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특수교사는 음료수를 건네는 인사와 함께 일주일간의 담임교사의 5일간의 수업평가 그리고 내가 미리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했다는 말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담임교사는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는 채 먼저 말을 시작했다. 예준이가 자폐 아이잖아요. 아무리 학교 유예를 시키면서 준비하셨다 해도 아이 수준을 생각해서 국어, 수학은 다음 주부터 도움교실 이용시키심이 좋죠? 라는 의견을 먼저 꺼내셨다. 초등 입문인 1학년 학교 적응 시기임에도 완전 통합 수업을 시도해 보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셨다. 그리고는 바로 지난 금요일에 내게 말했던 특수학급으로 수정 체크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에 힘들다는 말투가 역력하셨다. 그 때문이었을까? 나는 담임 교사에게 내 아들은 현재 소아정신과 약물치료도 시도 중이며 수업하시며 부모인 저희가 이렇게까지 적응을 위해 미리 입학 전부터 노력 중이니 관찰 부탁드린다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엄두도 내지 못했다. 부모의 의견을 말하는 차례가 되자 나는 현재 예준이 짝꿍이 ADHD 아동이고 교실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함께 짝이 된 이유와 예준이가 수업을 방해하는 혼잣말이나 연필을 흔드는 상동행동 혹은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그렇지 않다. 다만 지금 예준이의 짝 때문에 부모들의 민원이 많고 자신이 눈앞에서 두 아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라는 답을 하셨다. 나는 자폐아의 경우 바로 모방하는 행동이 있고 모델링이 중요하므로 짝바꿈을 조심스레 부탁드렸으나 교사의 특권이라는 말로 기다려달라고만 했다. 선생님, 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국어, 수학, 지금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줄 알지만 예준이 제가 영상자료 보여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아이예요. 교실에서 불안하니까 급해서 친구 거 보고 쓴 컨닝하는 행동이 부모로서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장애아이가 눈치껏 하려는 행동을 사회성으로 우선 기특하게 봐줄 순 없으셨나요? 그러고 나서 따로 아이를 불러서 옳지 못했다고 야단을 치실 수는 없으셨나요? 아이들 보는 데서 칭찬 스티커 안 주시는 거로 상처 주셨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따로 제게 아이가 이런 행동이 있으니 학습지 한 장 더 보낸다. 그러니 복습시키세요. 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 않으셨나요? 또 제 아이가 돌아다니거나 수업 시간에 혼자 말한 것도 아니라셨는데 왜 아이가 수업을 못 따라가니 무조건 내려가라 하시는 거죠?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아이 학습을 목표로 보낸 게 아닙니다. 그 순간 나 자신도 내 혀가 미쳤나 싶었다. 예준이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지난 금요일 교실에서 저와 나눌 때와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저는 도움교실 보내는 것 동의한 적 없습니다. 생각해 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주말 동안 저 충분히 생각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생각했다. 그래, 내가 월요일 회의의 말과 행동 하나로 내 자식의 1년 견적이 나온다. 정신 차려. 교실 들어가서 찌질하게 울지 마. 넌 할 수 있어. 장애 엄마인 게 죄야? 내가 제죄였어? 라고. 내 아내 장윤경이 아닌 내 아내 예준 엄마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순간 옆에 앉은 남편이 흥분한 내 손을 잡았다. 저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예준이뿐만 아니라 이제 초 1학년 아이들 그리고 예준이 짝이 안타깝게도 ADHD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힘드실 줄 알지만 그래도 저희 예준이 이제 입학한 지 이제 겨우 5일째인데 한 달 정도만 예준이에게 친구들 이름이라도 익힐 기회를 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그래도 지도하시는데 너무 힘들다 하시면 그땐 저희가 도움교실도 고려해보고 다시 회의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도 도움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대1로 도움도 받고 좋은 거 압니다. 다만 이제 초등 1학년인 저학년이고 예준이가 외동이라 친구 만날 기회도 없고요. 지금 실무사와 공익요원도 좀 더 심한 장애 친구들을 위해 예준이에게까지 배정이 어렵다 하시니 자부담을 해서라도 활동보조 선생님 교실 지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면 바로 교실에 지원시켜 보겠습니다. 특수반 선생님은 말이 없이 눈치만 살폈다. 그 순간 남편의 말 한마디가 3명의 여자의 전투극을 조용히 덮자 담임의 깊은 한숨 소리와 함께 면담이 끝났다. 그날 이후로 예준이는 1학년 2반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지만 나는 매일 늘 금방이라도 예식장에 뛰어갈 정장 차림으로 교문 앞을 당당히 지켰다. 때론 학교 급식 봉사에 녹색 어머니에 도서 봉사까지 누가 봐도 장애 엄마라는 이름표를 달았다는 이유로 슬픈 모습을 하지 않았고 학부모 총회에 공개 수업 부모 강의까지 늘 참가했다. 학급밤 모임 시 자기소개할 때면 먼저 아이의 장애를 당당히 말하며 그들의 시선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 5월 석가탄신일 하루 전 학교로부터 단체 문자가 왔다. 갑자기 담임 교사가 사라졌다. 제 6화로 이어집니다. 제 6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세상과 정면 승부를 결심했다. 내 자식 장애를 통해 다른 친구의 아픔도 생각해야 함을 배웠다. 아니, 소문 들었어요? 우리 반에 그 ADHD인가 하는 아이, 그 맨 앞줄에 앉는 아이 말이에요. 그 애가 담임이랑 애들한테 의자를 집어던지고 압정을 들고 공격적인 행동도 모자라 침도 뱉고 한다는데 심지어 그 애 엄마도 없어서 친할머니라는 분이 교실 뒤에 앉아 지금도 손자를 지켜보고 있다 들었어요. 글쎄 알고 보니 담임의 요청이 있었대요. 참네. 학교가 대책을 제대로 세워주던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언제까지 이 분위기로 저희 반 뭘 어쩌자는 건지
그 할머님은 손주 때문에 무슨 죄래요? 요란한 커피 로스팅 소리는 아침 10시 학교 앞 카페의 오픈 시간을 알렸고 학교 엄마들의 문제 학생 뒷담화 소리가 커피 기계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서일까. 커피 향이 좋은 줄도 몰랐다. 봄부터 2주간 담임 선생님의 부재 사유는 병가였으나 벌써 2달째 돌아오겠다는 말씀도 없이 부재가 계속됐다. 학부형 중 몇몇은 담임께 개인 번호로 연락도 취하고 문자를 남겨도 보았으나 문자 확인도 통화도 거부했다고 했다. 그들의 대화에 귀를 열고 있자니 담임의 부재에 대해 나도 한 몫을 한 거 아닌가 싶어 생각이 많아졌지만 후회는 없었다. 어쩌면 반의 장애아이인 예준이부터 도움반에 내려보내야 ADHD 학생을 집중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었겠다 싶었고 하필 나와 같은 장애 학생 엄마를 만나 개별화 회의에서마저 한치의 양보도 없었으니 지금 생각해봐도 담임교사가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 결국 잠수였던 게 아닐까 싶다. 결국 아들의 학급은 2주 간격으로 강사 담임제로 운영되었다. 비장애 아이들도 학교에 가도 담임이 자주 바뀌다 보니 수업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결석자가 많아지는 상황. 강사를 못 구한 주간은 교감 선생님께서 대신 수업을 들어오시는 진풍경까지 펼쳐지자 사회성을 위한 예준이의 약물 치료는 더더욱 의미가 없어지고 있었다. 결국 문제아동 대책회의란 명분으로 매주 2회 1학년 2반 반 모임이라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 반에 자리 잡아갔고 매주 카페 모임에 사용되는 커피값에 부담을 느낀 엄마들의 불만도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었다. 결국 7월의 허리 무렵 학부형 중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님의 영업장이 저녁마다 반 모임 장소인 사랑방처럼 이용되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엄마들은 학교에 각반 특수 아동과 문제 아동이라는 이름표를 단 아이들까지도 도마 위에 올려 수군대기 시작했다. 나는 결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내 아이를 도마 위에 올리는 것 또한 참을 수 없다는 엄마의 본능에 항상 저녁 시간 친정 엄마께 예준이를 맡겨둔 채 정장 차림으로 그 자리에 앉아 귀를 열고 있어야만 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학교 정교 학부모회 회장 어머님이 오셔서 저희 1학년 2반의 문제를 학교 운영 차원에서 참관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 반 대표 엄마가 학부모회 회장 엄마라는 분을 소개했다. 네, 저는 어머니의 회장입니다. 여기 1학년 2반에는 ADHD 아이도 있고 심지어 장애 아이인가요? 특수 아동인가? 하는 아이도 있다면서요. 1학년 2반이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여러분들 의견 제가 열심히 참고하고 교장 선생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세요. 라는 말로 자신의 인사를 대신했다. 나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부모의 회장 어머니 뭐라 하셨어요? 장애 아이 있는 반이 안타깝다고 하셨나요? 제가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말씀 정정하시죠. 이 말이 목구멍까지 밀려왔지만 꾹 참고 때를 기다렸다. 학부모 회장. 그녀는 바로 옆자리에 앉은 내가 장애맘인지 모를 테니. 동물의 세계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먹이 상대가 힘이 빠질 때까지 절대 움직임 없이 기다리는 동물들의 사냥 기술과 살기 가득한 눈빛을 본 적이 있다. 나는 그녀의 말의 틈을 발견했고 시간까지 메모한 뒤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더 강력한 말의 무기로 상대를 이길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우리 반 한 여자아이 엄마가 말을 열었다. 아니, 우리 반 땡땡이라는 애가 너무 힘들게 해서 담임이 그 ADHD 아이 때문에 병가를 내신 거 맞죠? 아니,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2달 만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요. 벌써 7월 말을 향하는데 강사만 10번까지 바뀌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우리 담임과 그 아이 아버님이 소통도 안 되고 뭘 어쩌라는 거죠? 담임쌤은 돌아오시기는 하는 건가요? 듣자하니 우리 학교에는 문제아이들 다니는 교실이라는 도움반 있다면서요. 거기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특수반인가 뭔가. 그 말에 우리 반 대표 마음이 말을 정리했다. 우리 반 ADHD 아이 경우 아빠가 키우는 아이고 체격도 큰 데다가 담임 선생님께 침을 뱉고 의자를 던지며 욕도 하는 아이라는데 친할머니가 복도를 지켜도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들 의견 들어보고 돌아가면서 우리 반 수업 지키는 복도 당번을 2인 1조로 정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도 안 되면 그 아이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특수반이라는 곳으로 보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는데 다들 어떠세요? 그래, 지금이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조금 전에 저희 1학년 2반에 장애아이가 있다고 부모의 회장님 참석과 동시에 인사 말씀 주셨는데 바로 그 아이의 엄마가 접니다. 다시 한번 참고하시리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적어도 학부모의 회장님이라시면 학교 전체 학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근거로 장애아이와 같은 반이 된 것이 안타깝다. 이런 말로 인사말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을 특수교육 대상자이며 언어치료를 받는 아이라고 분명 학부모 총회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제가 특수교육 대상자 엄마이다 보니 간단히 제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이 부분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 ADHD 학생의 경우 그 친구의 부모님 허락 없이 우리가 특수반이라는 도움교실에 함부로 보낼 수 없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특수학급에 대해 무언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수학급은 학교에 문제 아이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선천적 장애 혹은 학습의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해당 학생 부모의 동의하는 의견과 학교 교사의 소견서를 특수교육지원청에 함께 요청하게 됩니다. 이 요청서를 바탕으로 특수교육청 내 평가와 병원 치료 전문가의 평가, 소견을 합산한 근거 자료로 회의가 열리고요. 이를 심의하고 평가하는 데만도 한 달 걸려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돼야만 도움교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단지 특수반은 문제 아동이 쉬러 가는 쉼터가 아닙니다. 특수교사분들도 국가교원 자격을 취득하신 정교사분들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 아이의 교육받을 권리를 뺏고 도움교실에 보내라 말아라 합니까? 그 아이는 엄마가 없는 아이고 할머니 손에 자라고 아버지가 담임과 소통이 안 되니 여기서 마치 뒷담화하듯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갔을 때 여러분의 두 번째 화두는 저희 아들이 되는 걸까요? 저도 그 학생 부모님과 학생에 대해 아는 바 없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 아이를 키워보니 내 자식의 장애를 통해 다른 친구의 아픔도 생각해야 함을 제 아들을 통해 배우고 있을 뿐이죠. 솔직히 제 아이는 현재 그 친구와 짝이 되어 있고 여기 계신 부모님 중 저보다 더 불안하신 분 계실까요? 그런데도 저 역시
제 아이의 행동 중에 혹시라도 학교 단체 생활에 피해를 주는 건 없나 먼저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아이들의 엄마이고 아빠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없다? 이혼가정이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또 학부모회 회장님, 단지 발달장애 아이라는 선입견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함부로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장애인도 국가인권위원회와 발달장애인법이 보호하고 있다는 거 아셨으면 합니다. 욕 한마디 섞지 않았지만 내 말 한마디가 마치 누아르 영화 엔딩 장면보다 무서웠는지 식당 전체에 조용한 침묵이 흐르자 학부모 회장 마음은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이제 초등 1학년 아닙니까? 그 학생 엄마가 없는 건 나름의 집안 사연이 있었겠죠. 그게 그 아이 잘못도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한 번쯤은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해야죠. 그런데도 이 친구가 학급 전체를 위해 너무나 큰 문제를 만들고 있으니 다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학교 측과 협의해야지. 엄마 없는 아이라는 거, 특수 아동교실 이용에 대한 비상식적인 표현은 듣기 거북해 한마디 드리는 겁니다. 내가 결혼이 늦은 탓에 나이 많은 왕언니쯤 되다 보니 누구도 대꾸는 없었지만 1학년 2반 부모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나를 향했다. 몇몇은 눈으로 욕을 하듯 어이없이 나를 바라보았지만 다행히 내 큰 눈과 마주치자 놀란 나머지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은 다른 어느 때보다 유난히 왕눈이 같은 내 큰 눈과 쌍꺼풀이 자랑스러웠고 부모님께 감사의 화살 기도를 올렸다. 다음 날 나는 교장실을 찾았다. 그러나 학교장실의 문은 마치 대통령실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투명 방어벽의 구조가 곳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어머니, 무슨 이유로 오신 거죠? 먼저 학년부장이 말을 걸어오자 교무부장님이 2차로 나를 막았고 교감 선생님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라는 식으로 접견실로 안내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교육에 열린 소통이라는 말은 먼 나라 이야기 같아 내가 입을 열었다. 교장 선생님은 외군 중 아니면 회의 중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학교 1학년 2반 양예준 학생의 엄마입니다. 사전에 교장 선생님 면담 약속을 못한 점은 실례인 줄 알지만 현재 1학년 2반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 교장 선생님께 발달장애 아동이자 특수교육 대상자 아동의 엄마로서 잠시 만나 뵙고 의논 드릴 일이 있어 찾아뵈었습니다. 어려우실까요? 안 됩니다. 먼저 저와 이야기하시죠, 어머니. 교감 선생님인 듯한 여자분도 경직된 표정으로 내 앞을 막았었다. 교장 선생님은 학교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 그 외 교직원 관계자와 당연히 소통하는 총책임자의 의미로 이 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아니신가요? 저는 그 세금을 내는 사람 중 한 사람이자 학부형으로 왜 이렇게 소통이 어려운지 조금 이해하기 어렵네요. 아니요, 저는 교장 선생님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다시 날짜 잡고 오겠습니다. 면담의 주제는 특수교육 대상자이자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한 학급 내 안전도모에 대한 사항입니다. 학교가 저희 반 담임 교사의 부재와 비장애 아이들 안에서 어떤 보호와 특수교육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지,
특수교사 외 교장 선생님께 재확인받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참고하고 부모인 저도 협조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할지를 알고 싶기 때문이죠. 제 의견 교구장 선생님께 꼭 전달 부탁드립니다. 교감 선생님과 교무부장 선생님의 표정은 당황스러움 그 자체였지만 나는 결심했다. 결코 우리 반 학부형들과 뒷담화에 휩쓸리며 내 자식 이야기 나올까 봐 마음 졸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이제 내 자식과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세상과 정면 승부를 결심했다. 갑자기 교장실 문이 열렸다. 제 7화를 기대해 주셔요.